어드레스에서 스텝 1인 백스윙의 시작, 그리고 스텝 2 클럽이 지면과 평행, 그 스텝 3 팔이 지면과 평행, 그 스텝 4 백스윙 탑, 그 스텝 5 다운스윙의 시작, 스텝 6 임팩트, 그 스텝 7 팔로우, 그 스텝 8 피니쉬. 백스윙을 저희가 레슨을 할 때는 오른쪽 무릎을 지나치게 잡아두고 힘을 주고 잡는 느낌보다는 이 영상의 모든 수익은 대한적십자사 취약계층아동 후원에 사용됩니다. 두 번째는 보통 백스윙을 스텝 1에서 스텝 4까지 진행하는 백스윙 구간에서 제가 레슨을 하다 보면 좀 아마추어 분들이 이제 오른쪽 무릎을 강하게 잡은 상태에서 이제 백스윙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그 몸이 그렇게 뻣뻣한 편이라 현님 같은 경우는 좀 몸이 많이 유연하니까 괜찮으신데, 보통 우리가 백스윙을 진행할 때 어깨 가동 범위가 최소 대략 80도에서 120도까지 나와야 되는데, 제 오른쪽 무릎을 지나치게 잡아놓고 백스윙을 하게 되면은 골반의 가동 범위가 줄어들게 되니까 백스윙 할 때 어깨의 가동 범위 또한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원활하게 몸을 회전시키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이 원피스 모션으로 빼는 것처럼 원활하게 몸을 회전시키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제한을 둘 수밖에 없다 보니까, 백스윙을 저희가 레슨을 할 때는 오른쪽 무릎을 지나치게 잡아두고 힘을 주고 잡는 느낌보다는 자연스럽게 오른쪽 무릎이 펴지면서, 그렇다고 너무 다 펴지는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펴지면서 몸의 회전을 충분히 만들어내는데 백스윙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펴지면서 몸의 회전을 충분히 만들어내는데 이제 백스윙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옛날에 골프에 입문하신 분들은 딱 잡아놓고 각이 커져야 좋은 거 네. 아니냐. 그때하고 지금은 어떤 차이 때문에 이게 근데 이게 사실 저도 예전에 레슨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저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이제 프로님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 엑스팩터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는 하체를 잡아두고 상체를 많이 꼬으라고 이제 레슨을 많이 받았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몸이 많이 좀 뻣뻣한 편이라 하체를 잡아두고 이제 백스윙을 하면은 너무 많이 힘이 들었고, 그리고 정작 힘을 써야 될 때 상체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좀 스윙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불편하고 이런 느낌을 느꼈었는데, 이제 우리가 백스윙을 진행할 때 이제 엑스팩터라는 게 상하체의 꼬임을 물론 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백스윙을 진행할 때 우리가 몸을 충분히 회전을 시켜서 이 상태에서도 이제 상체와 하체의 충분한 꼬임을 먼저 만들고, 근래에 들어서 중요한 게 백스윙을 진행한 다음에 다운스윙 전환에서의 꼬아져 있던 양에 조금 더 꼬임을 더 추가함으로써 백스윙을 진행하고 다운스윙 전환에서 약간 스쿼팅 동작이 진행이 되면서 처음에 백스윙을 진행했던 이 어깨와 골반의 각도보다 조금 더 상하체를 분리를 시키는 힘을 만들어서 이 엑스팩터의 양을 더 강하게 늘려서 힘을 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체가 90도 정도 꼬여 있고 하체가 40도 정도 꼬여 있다면, 그러면 여기서 하체가 먼저 리드를 하면서 살짝 스쿼팅 되면서 하체가 열리게 된다면, 상체는 조금 더 아직 90도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전환해서 하체가 더 꼬여지는 양을 이제 엑스팩터 스트레치라고, 추가적으로 꼬임에 있어서 그게 더 강하게 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라는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레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잡아두고 백스윙을 꼬는 것보다 오히려 충분히 일단 회전량을 만들고, 그 다음에 다운스윙 때 백스윙을 잡아두지 않고 백스윙을 충분히 열어두는 데 목적을 두고 레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좀 드릴을 설명을 드리면, 보통 이제 어깨에 클럽을 대신 다음에, 이제 저희 영상을 많이 보셨을 텐데 보통 저희가 어깨에다가 클럽을 대고 하체를 잡아두고, 아까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체를 잡아두고 상체를 돌리는 게 아니라 이제 하체도 자연스럽게 열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어떻게 보면 트리거 동작처럼 하체를 자연스럽게 열리면서 백스윙을 충분히 늘리는데,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은 몸의 축은, 중심축은 지켜지고 우리가 최대한 백스윙의 회전량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운스윙 때 순차적으로 하체 먼저 진행하는 연습을 하면은
올바른 이제 다운스윙 순서와 그리고 백스윙 할 때도 충분한 회전량을 느낄 수 있어서 이 충분한 회전량을 느끼셔야 이제 우리가 공을 때릴 때 팔의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고 공을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드릴을 해보시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오른쪽 무릎을 잡아두지 않고 회전하는 느낌을 좀 느껴볼 수 있으실 겁니다. 하체를 자연스럽게 열리면서 백스윙을 충분히 늘리는데 우리가 최대한 백스윙의 회전량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운스윙 때 순차적으로 하체 먼저 진행을 하는 연습을 하면은 세 번째로는 임팩트 순간에 스텝 6 구간에서 과도하게 손목을 핸드 퍼스트에서 가져가지 않기입니다. 핸드 퍼스트에서 가져가지 않기입니다. 요즘에도 마찬가지로 레슨을 하다 보면은 오른쪽 무릎을 잡는다든지 손목을 과도하게 가져가서 어떻게 보면 레깅 동작을 과도하게 하면서 많이 끌고 가려고 하는 골퍼분들도 많이 보이시는데 이제 물론 이 끌고 가는 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지만 백스윙 하신 다음에 우리가 과도하게 손목을 끌고 가게 되면은 그만큼 클럽의 로프트는 제각이 아니라 예를 들면 7번이면은 7번 각보다 6번이나 5번 각으로 맞게 될 거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거리를 편하게 내기 위해서는 이제 탄도 확보와 이제 스피드가 중요한데 스피드가 많이 나지 않는 여성 골퍼나 아니면 좀 나이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일반 아마추어 분들 이렇게 저희가 대략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드라이버 기준으로 108마일 이상 나오지 않는 골퍼들 같은 경우는 너무 손목을 가져가서 클럽을 이제 디로프트 시켜서 죽여서 맞추게 되면은 오히려 탄도가 나오지 않아서 비거리를 내는 데 있어서 오히려 더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제 좀 연습을 하실 때도 백스윙을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다운스윙을 진행할 때 임팩트 순간에 우리가 멈춰보면은 이 스텝 6 구간을 만들어 보면 내가 과도하게 손목을 가져가고 있진 않는지 아니면 다운스윙 순서가 하체 먼저 진행하는 게 아니라 백스윙 가신 다음에 상체가 먼저 나가지 않는지 머리가 먼저 나가지 않는지를 또 체킹이 가능하실 거고 백스윙 진행하시고 다운스윙 진행할 때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도하게 손목을 가져가면서 클럽을 너무 세우려고 하는 동작은 스피드가 많이 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좀 자제하고 오히려 그 7번이면 7번 각 그대로 맞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릴 건데 어드레스를 하고 백스윙을 진행할 때 그립을 우리가 어떻게 잡았느냐 위크 그립을 잡았느냐 훅 그립을 잡았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이 왼손의 너클 수가 보일 텐데 이 너클 수를 기억을 하고 백스윙을 진행하시는 동안 아까 말씀드린 몸의 회전과 같이 이 너클 수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백스윙을 하시면은 이 클럽 페이스의 변동 없이 변동이 없이 클럽을 스퀘어를 유지하면서 백스윙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골퍼가 훅 그립을 잡았는데 훅 그립을 잡으면 아무래도 너클 수가 조금 더 많이 보일 거고 그럼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진행할 때 하프스윙까지 진행을 했다 생각했을 때 너클 수가 예를 들어 처음에는 3개 정도 보였는데 하나나 2개 정도만 보인다면 분명히 클럽에 대한 로프트는 닫혀 있을 거고 반대로 또 너무 많이 보인다면은 클럽이 이제 열리게 되니까 이제 스스로 이제 체킹을 해보시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더 백스윙이 진행되는 동안 클럽에 대한 변동을 최대한 줄이고 백스윙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체크를 하실 땐 스텝 3건 예를 들어 백스윙을 진행했는데 내 너클 수를 확인하고 스텝 3까지 확인했을 때 예를 들어 내 너클보다 좀 더 많이 보이거나 적게 보인다면 사실 여기도 체크를 하셔야 되지만 또 그 전 과정에서 체크를 하고 만약에 전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나온다면 아까 말씀드린 스텝 1이나 2에서부터 이제 교정을 먼저 시작을 하셔야 순차적으로 스텝 3, 4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저희가 A 스텝 틀 안에서 봤을 때 어떤 포인트에서 보고 이게 좀 약간 다리를 고쳐야겠다, 뭐 팔을 고쳐야겠다 네. 그런 거는 뭐 앞부분하고 다 연관이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네. 사실 이 스윙이라는 게 너무 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머릿속의 이미지가 이 구간별로에 대해 어떻게 진행이 돼야 이 성공적인 범위 안에 있는지에 대해서 이게 명확하게 이미지가 그려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스윙을 하고 뭐 스윙을 찍어서 확인을 해봤을 때 그 범위에서 벗어나는 동작들이 예를 들어 스텝 7이라면은 항상 그 전 과정들에서의 계속 확인을 해보시면서 교정을 해나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임팩트가 팔이 과하게 펴지는 동작이 나온다면 그러면 그 전 과정에서 다운스윙의 시작에서 오른팔을 내가 지금 전환 때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리고 전환 때 어떤 힘을 사용을 해서 지금 다운스윙을 시작을 하고 있는지를 체킹을 해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백스윙 때 내가 어떤 힘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운스윙 때 어떤 힘이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좀 전 과정들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스윙을 교정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너무 이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만 고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전 과정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더 스윙을 교정하는 데 좀 풀리실 겁니다. 네. 제가 설명드린 뭐 대표적인 몇 가지 예만 드렸지만, 물론 이 A-스텝 스윙 안에 굉장히 많은 드릴과 그리고 뭐 나오면 안 되는 동작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나올 수 있는 좀 대표적인 예로만 좀 설명을 드렸고, 제가 뭐 설명드린 그 뭐 예를 들어 A-스텝 스윙이라든지 그리고 이 드릴이나 이런 것들이 꼭 정답은 아니라 성공적인 범위 안에 들어가기 위한 이제 드릴일 뿐이지, 모든 골퍼분들이 이거를 꼭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제 이 동작이나 드릴들이 필요하신 분들과 필요하지 않은 분들을 잘 이제 파악을 하셔서 스스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파악을 하셔서 이 동작이 필요하다면은 이제 연습을 해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고, 이 동작 어떻게 보면 다운스윙 구간보다 뭐 백스윙이 필요한데 다운스윙만 고친다면은 그러면 당연히 오히려 더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자기한테 맞는지 잘 생각을 해보시고 연습을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